자, 기출모아 내신 테크 풀이 한번 해봅시다. 자, 1번. 자, 광합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것을 골라라. 네. 유기양분을 생성하는 과정, 그리고 빛이 있을 때만 일어나고, 엽록체에서 일어나고, 이산화탄소하고 물은 광합성의 재료이고, 광합성의 결과 최초로 만들어지는 양분은 녹말이 아니라 포도당이죠. 네, 포도당이 물에 녹지 않는 녹말로 합성이 된 상태에서 저장이 되어 있다가 밤 시간이 되면 설탕으로 바뀌어서 체관을 통해 이동을 해주게 됩니다. 자, 다음 2번. 다음은 광합성 과정을 나타냈대요. 자, 그러면은 물하고 이산화탄소를 재료로 해서 빛 에너지를 흡수를 해주면은 포도당하고 뭘 만들어내니까 산소를 만들어내는 반응이 바로 광합성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그림은 광합성 과정을 나타냈대요. 자, 물하고 기공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엽록체를 통해서 비에서는 포도당을 합성을 하고, 포도당은 녹말의 형태로 저장을 해놓고 밖으로 산소를 내보내죠.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 빛에너지는 엽록소에서 흡수를 한다. 맞죠? 엽록체 안에 들어있는 엽록소에서 흡수를 해주고, 물은 뿌리에서 흡수돼서 물관을 통해 이동을 하는 거 맞고, A하고 D는 이산화탄소하고 산소는 입의 기공을 통해서 이동을 하고, B는, 여기서 B가 뭐야? 포도당이지? 포도당은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하고 반응해서 청람색을 띠는 거는 B가 아니라 누구예요? C죠, C. 즉, 녹말이 이렇게 되고, 참고로 여러분들, 포도당은 우리 소화 과정 할 때 선생님이 설명했었는데, 포도당 검출을 무슨 용액으로 해요? 베네딕트 용액으로 하죠. 베네딕트. 그죠? 포도당은 베네딕트 용액으로 넣고 가열을 해주면 황적 색깔로 바뀝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그림은 검정말 잎을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를 나타냈대요. 자, 이 중에서 A. 자,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A는 여기서 뭐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엽록체죠. 그렇죠? 엽록체에 해당이 되는 거고, 식물에서 광합성이 일어나고 엽록소가 들어있어서 실제로 빛을 흡수해 주는 건 누구예요? 엽록소입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죠. 자, 다음에 6번. 햇빛이 비치는 곳에 둔 검정말 잎에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을 떨어뜨렸더니만 A가 청람색으로 물들었대요. 자, 요게 A인데 A가 청람색으로 물들었다. 세포 소기관 중에서 녹말을 합성을 하는 엽록체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번. 그림은 광합성 산물을 확인하는 실험인데, 나에서 잎을 에탄올에 넣고서 물중탕을 하는 까닭은 이때 바로 뭐를 제거하는 거예요? 엽록소를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즉, 녹말 반응을 할 때 색깔 변화를 잘 보려면은 다른 색소가 있으면 안 되니까, 따라서 엽록소를 물에 녹여서 탈색을 시켜주기 위해서가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8번.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녹말이 합성된 걸로 광합성이 엽록체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엽록체에서 녹말 반응이 일어나니까. 다음에 2번도 맞고, 빛이 있어야 되는 것도 여기서 보면은 빛을 비춰줬잖아요. 그렇죠? 얘가 알 수가 있고,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은 포도당을 검출하는 게 아니라 녹말이에요. 선생님이 포도당은 뭘로 검출해준다? 베네딕트 반응을 시켜주면 황적 색깔로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그래프는 식물 잎을 광합성 실험 장치에 놓고 빛을 비추며 산소 농도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을 한 결과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보면은 산소 농도는 점점 증가하고 이산화탄소 농도는 점점 감소해요. 틀렸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과합성에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생성물로 산소를 만들어내니까 이산화탄소 농도는 줄고 산소 농도는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겠지요. 따라서 3번이 맞죠? 자, 그 다음에 10번. 자, 과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빛의 세기는 과합성 양에 영향을 미치죠. 빛의 세기가 셀수록 일정 세기까지는 과합성 양이 증가를 하고, 특정 세기 이상이 되면은 일정해집니다. 자, 50도씨 이상이 돼버리면 과합성 양은 감소를 합니다. 그쵸? 그 이유가 선생님이 뭐 때문이라고 했어요? 과합성에 관여하는 효소들이 열 변성 작용이 일어나게 돼서 효소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되니까 과합성 작용을 잘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과합성 양은 계속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일정 농도까지만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일정해지게 되겠죠. CO2 농도하고 과합성 양 사이를 보게 되면은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자, 따라서 기억하고 니은 3번이 맞고, 그 다음에 11번. 식물의 과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과 과합성 양의 관계로 옳은 것은, 일단 이산화탄소의 농도하고 과합성의 세기는 바로 이렇게 특정 농도, 특정 세기까지만 증가하고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하게 나타나게 되고, 온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타나요? 이렇게 증가를 하다가 특정 온도 이상이 돼버리면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2번하고 3번이 맞고, 그 다음에 12번. 과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과 과합성 양의 관계. 아침, 저녁보다는 한낮에 과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네, 맞아요. 왜? 한낮에 뭐가 더 세니까? 빛의 세기가 더 세니까. 빛의 세기가 어느 한계 이상 되면 과합성 양이 급격히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일정해지고, 이 한계점을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광포화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보다 더 세지면은 과합성 양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아요. 일정해집니다. 그 다음에 과합성 양은 이거 나머지 다 틀렸네. 맞는 거 몇 번이에요? 1번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보자. 다음 그래프에서 과합성 양에 영향을 주는 환경 요인 A가 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특정 세기까지만 증가하다가 일정하게 나타나는 것은 빛의 세기하고 이산화탄소의 농도하고 이 두 가지죠. 그래서 3번이 되고, 그 다음에 14번. 식물의 과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림과 같이 장치를 하고 LED 전등 빛의 밝기를 달리하면서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를 측정을 했대요.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얘는 빛의 세기에 따른 과합성 양을 보게 되는 거니까 따라서 3번에 해당이 되겠죠. 자, 이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LED 전등이 빛이 밝아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과합성 양은 증가하는 거는 맞고, 자, 다음에 LED 전등이 밝아질수록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증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야 돼요? 감소를 해야죠. 왜냐하면은 이산화탄소는 과합성에 뭘로 사용이 되는 거니까, 재료로 사용이 되는 거니까 과합성이 활발할수록 이산화탄소 농도는 더 많이 감소를 해야 되는 거니까 2번이 틀렸죠. 자, 그 다음에 16번. 식물의 호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식물의 호흡은 세포 내 호흡기관인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니까 마이토콘드리아가 있는 모든 세포에서 다 일어나고, 호흡에 필요한 포도당은 과합성으로 만들어진다. 예, 맞아요. 그래서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서 생명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 식물과 같은 과합성을 하는 식물들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독립 영양 생물이라고 불러줘요.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영양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생물이다라는 뜻이에요. 과합성을 할 수 있는 애들이. 그러면 이 과합성 스스로, 이 식물 빼고는 과합성을 할 수 있는 애들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양분을 못 만들어요. 그러면 반드시 음식물을 섭취해서만 생명 활동을, 영양 활동을 할 수 있는 애들을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종속 영양
생물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다 뭐에 해당이 되는 거고, 종속 영양생물에 해당이 되는 거고, 과합성을 할 수 있는 식물들만 독립영양생물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을 해주고, 세포에서 양분을 분해해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다가 호흡이죠. 그죠? 양분을 분해할 때 뭐를 결합시켜요? 산소를 결합시키고, 디귿은 아니다. 이거는 과합성에 대한 설명이니까. 따라서 니은하고 리을이 맞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7번하고 18번. 그림은 식물에서 낮과 밤에 일어나는 기체 교환 과정을 나타냈대요. 자, 낮과 밤에 식물에서 일어나는 작용은 낮에는 과합성과 호흡 과정이 다 일어납니다. 근데 누가 더 많아요? 과합성량이 호흡량보다 많아야 되고, 밤에는 호흡만 일어납니다. 빛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본다라면 낮 시간에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산소를 방출해주는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밤 시간에는 산소를 흡수를 해서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기체 출입이 일어나게 되죠. 따라서 여기 누가 C야? 얘가 C네. 자, 얘가 C고 얘가 D죠. 자, A는 이산화탄소이다. 맞고, B하고 C는 산소다. 틀렸죠? B하고 D가 산소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B는 물질을 태우는 성질이 있다. 맞죠? 그 다음에 C는 BTB 용액을 검출해서 검출할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산화탄소는 물에 녹아서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탄산이 돼요. 탄산. 그러면 탄산은 말 그대로 산성 물질이기 때문에, 따라서 BTB 용액이 무슨 색깔이 나와요? 노란 색깔이 나타나게 되니까 검출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D는 산소니까 호흡에 필요한 기체가 맞죠. 그래서 2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19번. 그림과 같이 유리종 가에는 촛불만 켜놓고 유리종 나에는 식물과 함께 넣은 후에 밀폐를 해주면, 여기서는 안에 있는 산소를 다 소비를 해버리면 촛불이 꺼질 거예요. 더 이상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근데 여기다가 식물을 두면 얘가 연소하면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흡수를 해서 과합성을 통해 산소를 발생시키니까 이 산소가 양초가 연소를 하는데 계속 공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오래 탈 거예요. 대신에 이제 소비하는 산소가 더 많긴 할 거야. 그래서 빛을 비추면 나에서 식물에서 산소가 방출이 된다. 맞죠? 과합성을 하니까. 빛을 비추면 나보다 가에서 촛불이 더 빨리 꺼지죠. 빛을 비추지 않으면 나가 오히려 더 빨리 꺼져요. 왜 그러냐면 빛을 안 비춰버리면 양초가 연소하면서도 산소를 쓰고 식물이 호흡을 하면서도 산소를 쓰기 때문에 산소 소비량이 가보다 나가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빛을 비추지 않으면 오히려 나가 더 빨리 꺼지고 이산화탄소가 방출이 되고, 얘도 맞고, 빛을 비출 때나 비추지 않을 때 모두 나의 식물에서 과합성이 일어난다. 이거는 아니죠. 빛을 비출 때만 과합성이 일어나게 되니까 5번이 틀렸죠. 자, 그 다음에 20번. 과합성과 호흡을 비교한 내용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과합성은 엽록체가 있는 세포고 살아있는 모든 세포, 빛이 있을 때 항상 산소 방출하고 이산화탄소 방출하고 양분 합성하고 분해하고 에너지를 어떻게 됩니까? 얘는 에너지를 저장을 하는 거고, 이때는 호흡에서는 에너지를 생성을 해요. 그러니까 호흡 과정에서 포도당을 분해를 해서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어내주게 됩니다. 자, 또는 어떻게 써도 되냐면은 과합성은 에너지를 어떻게 해주고요? 흡수를 해주고, 호흡에서는 에너지를 방출을 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21번. 과합성 산물의 이동과 저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과합성으로 생성된 최초의 양분은 녹말이 아니라 포도당이고, 과합성으로 생성된 양분은 곧 녹말로 바뀌어요. 과합성으로 생성된 양분의 이동 형태는 물에 잘 녹는 설탕으로 바꿔서 어디를 통해서 이동한다? 체관, 관다발에서 체관을 통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3번이 맞죠. 그러니까 물과 무기양분은 물관, 그 다음에는 유기양분은 체관을 통해서 이동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그림은 과합성 산물의 전환과 이동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물과 이산화탄소를 엽록체가 최초 산물로 포도당으로 만들어내요. 그래서 A는 포도당. 자, 포도당을 최초로 저장을 하는 형태는 B는 녹말. 밤이 되면은 설탕의 형태로 바꿔서 이동을 시키죠. 그래서 A는 포도당, 녹말, 설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액은 나무나 식물의 수액은 대부분 달아요. 그래서 고로쇠 나무 같은 경우 보면은 수액이 되게 달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나무의 수액을 먹는 게 있어요. 사탕 단풍 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있고 그 사탕 단풍 나무의 수액을 졸인 게 여러분들 알고 있는 단풍나무가 영어로 뭐임? 단풍나무. 메이플. 네, 메이플이라 그게 메이플 시럽이에요. 결국에는. 네. 자, 그래서 A는 C는 설탕 맞고 A는 광합성 결과 최초로 생성된 양분 맞고 A는 B로 바뀌어서 엽록체에서 일시적으로 저장이 되고 B는 주로 밤에 물에 녹지 않느니 아니라 물에 잘 녹는 설탕의 형태로 바뀌는 거니까 네, 4번이 네, 틀렸죠. 다음에 23번.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식물의 호흡에 이용이 됩니다. 식물의 에너지원으로 이용이 되고 광합성에 의해서 최초로 만들어진 거는 포도당이고 식물에서 사용되고 남은 양분은 각 저장기관에 녹말의 형태로만 저장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형태로 녹말로도 저장이 되기도 하고요. 포도당의 형태로 저장이 되기도 하고요. 단백질의 형태로 저장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포도당으로 저장이 되는 게 과일. 그 다음에 양파는 포도당으로 저장이 돼요. 그리고 양파 익히면 맛이 어때? 양파를 막 오래 익히거나 불에 익히면 달아져요. 양파 맛이 달죠. 그리고 또 단백질로 저장되는 게 대표로 뭐가 있어요? 콩. 콩 같은 경우는 안에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는 기름으로도 저장이 되는 거 있어요. 기름. 콩도 기름 나오죠. 콩기름 나오고 막 호두나 잣 같은 경우도 기름이 나오니까. 자, 따라서 맞는 거는 기억하고 니은만 맞고요. 자, 그 다음에 24번. 각 식물의 광합성 결과 생성된 양분의 저장 기관과 저장 형태를 순서 옳게 짝지어진 것은 자, 콩은 씨에서 물론 녹말도 있기는 한데 뭘로 저장이 돼요? 보통 콩 하면은 단백질. 네, 그 다음에 포도당은 포도의 줄기가 아니라 열매죠, 열매. 그 다음에 감자는 뿌리가 아니라 여러분들 줄기예요. 그 다음에는 깨는 씨의 단백질이 아니라 보통 지방이죠, 지방. 깨 짜면 뭐 나와, 여러분들? 참깨 짜면은 참기름, 들깨 짜면 들기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고구마는 뿌리에 녹말을 저장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감자는 참고로 뿌리 아니에요, 줄기예요. 감자 뿌리는 밑에 따로 있어. 그 위에 흙에 붙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걔는 줄기예요. 자, 감자꽃도 있어요, 여러분들. 하얀색이에요, 감자꽃. 집에서 감자 그냥 하나 이렇게 업어다가 물꽂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냥 컵에다 넣어놓으면 감자에서 뿌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막 자라. 근데 난조중에 감자가 꽃도 피는데 감자꽃 보면 하얀색이에요. 자. 하루 동안에 빛을 받은 검정말의 입에 아이오딘 반응을 시켜서 현미경으로 관찰을 했대요. 그랬더니만 녹말 반응을 했어요. 자, 아이오딘이 반응을 해서 청람색으로 변한 작은 알갱이의 이름은 녹말. 그리고 실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예요? 엽록체에서 일어나게 되고 엽록체에서 녹말을 합성을 한다라고 여러분들 볼 수가 있겠죠. 그쵸? 이 알갱이가 아니라 요거의 이름이 녹말이 생성된 거니까 이건 엽록체라고 보는 게 맞겠다. 엽록체에서 광합성을 통해서 녹말을 합성을 해냈으니까 녹말이 아니라 엽록체. 그 다음에 26번. 다음은 식물의 광합성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인데
밀폐장치에 식물을 넣은 후에 산소 센서랑 이산화탄소 센서를 연결해주고 LED 전등을 켠 후에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측정을 해주니까 산소는 점점 증가하고 이산화탄소는 감소해요. 따라서 실험 결과 산소 농도는 점점 증가를 했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 이후로는 산소가 더 이상 증가는 하지 않죠. 그렇죠? 이산화탄소의 농도도 줄어드는 게 조금씩 어떻게 돼요? 처음에 줄어든 양보다 조금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따라서 산소 농도는 증가, 이산화탄소 농도는 감소. 자, 1과 같이 변한 까닭은 결국에는 여기 안에서 식물이 뭘 했기 때문에 식물이 광합성을 했기 때문에 바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죠. 자, 다음 27번. 그림은 햇빛이 강한 낮에 식물의 잎을 통해 출입하는 기체를 나타냈는데 이와 같은 기체 교환이 나타나는 까닭. 즉, 낮 시간에는 광합성하고 호흡을 일단은 다 해요. 다 하기는 하는데, 즉, 낮 시간에는 누가 누구보다 많아? 광합성량이 호흡량보다 더 많기 때문에 주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하게 된다라고 써주면 되겠고요. 자, 다음 28번. 다음은 식물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 작용, A하고 B의 관계. 자, A는 지금 물과 이산화탄소를 통해서 에너지를 흡수해서 포도당 산소를 만들어내는 A 같은 경우에는 광합성 반응이고, 거꾸로 B는 호흡 반응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러면 A와 B의 작용을 두 가지 측면에서 비교를 해주면, 자, 이거 표를 만들어서, 자, 비교를 해주면은, 일단은, 광합성, 호흡. 자, 일어나는 장소는 엽록체가 있는 모든 세포, 그다음에 호흡은 마이토콘드리아가 있는 모든 세포. 그다음에 일어나는 시기는 광합성은 빛이 있는 낮 시간에만. 호흡은 낮과 밤 모두 호흡이 일어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29번. 자, 이거 환상박피 실험이라고 했죠. 자, 그림은 어린 나무 줄기에 바깥쪽 껍질을 벗겨내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의 모습인데 A 부분이 부풀어 오른 까닭은,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렇게 나무를 보면은 이 나무 안에 관다발이 있게 되는데, 관다발에서 보면은 이렇게 안쪽 부분을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물과 무기 양분이 지나가는 물관. 칠판 봐라. 바깥쪽은 유기양분이 지나가는 체관이에요. 근데 양분의 이동 방향을 잘 봐야 돼. 이걸 물어볼 때 보통 이걸 물어보는데, 물관은 뿌리에서 흡수해서 아래에서 위쪽으로 가고요. 체관은 입에서 만들어져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요. 따라서 바깥의 부분을 벗겨내버리면 체관 부분이 싹 벗겨져 날아가기 때문에 A 부분이 부풀어 오른 까닭은, 즉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이 체관을 따라 위에서 아래로 이동했는데 체관이 잘려버려서 이동을 못한 거예요. 알겠어요? 즉 광합성으로 생성된 유기 양분이 체관을 따라 아래로 이동을 하는데, 체관이 여기서 환상박피로 벗겨져서 이동을 못 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난도 만점 체크 보자. 자, 1번. 그림은 광합성 산물의 생성과 이동을 나타냈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A는 뭐예요? A는 물이죠. 체관을 통해서, 물관을 통해서 이동한 물. 그 다음에 B는
이산화탄소, 그다음에 C는 포도당, D는 산소고, 그다음에 E는 녹말이고, F는 설탕이에요. 자, 여기서 위로 올라가는 관이 있고 이제 아래로 내려가는 관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얘는 여기서 만들어진 게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나 같은 경우가 바로 뭐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체관이고, 그 다음에 간은 아래에서 위로만 올라오는 물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B는 동식물의 호흡에 사용되기도 한다. B는 여기서 뭐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산화탄소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호흡에 사용이 안 되고 맞고, 그 다음에 C는 물에 녹지 않은 녹말로 바뀌고, E는 F로 바뀌어서 나를 통해서, 체관을 통해서 식물의 각 기관으로 이동을 하는 게 맞으니까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그림은 일정한 온도에서 이산화탄소의 농도에 따른 과합성 양의 변화를 봤는데, 일단은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면 과합성 양이 증가하는 거는 맞는데, 강한 빛에서가 약한 빛에서보다는 과합성 양이 같은 농도일 때 더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할수록 과합성 양은 계속 증가를 하진 않아요. 증가하다 일정해지는 거고, 빛의 세기가 강할 때는 빛의 세기가 약할 때보다 과합성이 더 활발합니다. 빛의 세기가 약할 때, 빛의 세기가 강할 때보다 과합성 양의 최대값이 어떻게 돼요? 더 작죠. 지금 얘가 약할 때고 얘가 이렇게 강할 때 해당이 되는 거니까 더 크다가 아니라 작죠. 그래서 니은 2번만 맞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그림은 싹이 튼 콩을 빛이 있는 곳과 빛이 없는 곳에서 기르면서 30일 동안의 건조한 질량을 기록을 했대요. 그랬더니만 싹 튼 콩이요. 얘가 잎이 여기서부터 나와. 그럼 잎이 나오기 전까지는 뭘 못한다는 소리예요? 광합성을 못해요. 광합성을 못하기 때문에 이 10일 될 때까지는 결국에는 뭐만 해요? 호흡만 하니까 결국에는 얘가 빛이 있건 없건 콩의 질량의 변화가 없는데, 잎이 나오고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빛이 있는 곳에서 자란 콩은 빛이 없는 곳에서 호흡만 한 애보다는 좀 더 어떻게 될 거예요? 성장을 많이 하니까 질량이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잎이 나오는 시점 이후 A에서는 싹튼 콩의 호흡량보다는 광합성량이 많아지니까 양분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증가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잎이 나오는 시점 이후 콩의 호흡에 빛의 세기가 영향을 안 줘요. 호흡은 빛이 있던 없던 똑같이 일어나게 되는 거니까 잎이 나오는 시점 이전에 A와 B에서 싹튼 콩의 건조 질량 감소는 광합성을 어차피 못하니까 호흡 때문에 가지고 있는 양분을 사용을 하니까 줄어드는 거는 호흡 때문이다 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표는 봉숭아 알아? 복숭아 말고? 봉숭아 알아요? 이렇게 손톱에 물들이는 거 있잖아요. 봉숭아 꽃. 그죠? 자, 뭐 여기 이게 봉숭아 꽃잎 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물들인 다음에 첫눈 올 때까지 안 없어지면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긴다라고 하는 도시 전설이 있어요. 네, 괴담 안 생겨. 자, 표는 봉숭아를 이용한 광합성 실험에서 하루 중 입에 남아있는 녹말의 양과 줄기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설탕의 양을 조사했대요. 그래서 일단은 입에서 녹말은 오후 2시쯤에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는 설탕은 오후 6시가 더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광합성이 활발해지는 낮 시간에 녹말이 합성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는 빛이 없어지는 해가 져버린 이후부터는 저장해뒀던 녹말을 설탕으로 바꿔서 이동을 시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광합성 결과 만들어진 포도당은 곧바로 녹말로 전환이 된다. 곧바로 녹말로 전환이 되는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곧바로 녹말로 전환이 된다고 봐야 되나? 왜냐면 설탕은 아예 처음에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엔 녹말로 저장이 됐다가 녹말로 저장이 된 거를 설탕으로 바꾸는 거니까 이건 맞겠다.
그다음에 오전 6시에는 과합성이 일어나지 않는다. 과합성이 일어나지 아예 아니 여기 이 표에서 보면 녹말이 안 생겼으니까 안 일어난다라고 봐야 되겠지. 오후 2시에는 과합성이 활발해서 입에 녹말이 많고 과합성 결과 만들어진 양분은 설탕으로 바뀌어서 이동되는 것도 맞고 실험 결과 과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은 주로 밤 시간, 해가 진 이후에 이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5번이 틀렸죠. 그죠? 자.